자, 오늘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자동차 구입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그러면 예전에는 마이카, 그래서 멋지게 폼내면서 이렇게 창문 열고 어깨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멋이 있죠. 바람 쫙 날리면서 교회로 달려나가고. 이 차라는 것은 또 돈을 먹는 하마예요.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오늘 자동차에 대해서 재테크 관점에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면허는 뭐 대학교 나오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는 20대 초중반에 따는데, 차를 사는 거는 보통 직장에 들어가는 30대 차를 좀 구입을 많이 하는 편이죠.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차가 꼭 필요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차가 꼭 필요한 경우가 언제일까요? 제가 볼 때는 지방에서 교통편이 없어가지고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다든가 그럴 때는 차가 있어야 되죠. 또 아이를 출산해서 육아를 한다거나 병원을 데려간다거나 어디 교회에 나갈 때 택시를 부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좀 불편하죠. 그럴 땐 차가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업을 하는 비즈니스상 차를 많이 운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차가 필요하죠. 그 이외에 과연 사회초년생에게 차가 꼭 필요할까? 버스, 메트로, 지하철, 웍. 이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돈을 줄일 수가 있다. 돈이 여유가 있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일단 꼭 필요한가? 예스라고 한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가? 현금으로 살 수가 있고, 카드 할부로 할 수가 있고, 렌트나 리스를 할 수가 있고, 은행에 요즘에 오토론 같은 대출을 받는, 그래서 신차나 중고차를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고금리 대출로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혼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식비, 생활비, 뭐 공과금, 각종 세금에다가 자동차에 대한 각종 그 유지비 뭐 20-30만 원 내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저축을 해야 될 돈이 자동차 유지하는 비용으로 나가고,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현금이 있다면, 현금으로 사게 되면 일단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약 한 최소 5대5 정도, 아니면 7대3이면 아주 훌륭하죠. 현금, 캐피탈, 대출 이런 게 한 30 정도로 가면 현금으로 다 사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목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이 또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좀 약간 허탈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50에서 70%는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50에서 한 30% 정도, 그 비율은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해서 현금이 없이 전액으로 카드나 대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아하는 차가 있는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차를 사다 보면 이 꾼들이 많아요. 옆에 가족들도 있지만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A라는 차를 선택하려고 하지만 뭐 B를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왕이면 돈을 좀 더 줘서 뭐 더 좋은 차, 또 예쁜 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원했던 차를 사지 못할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1년, 2년, 3년 실직 나고 재미가 없어서 팔게 되는데, 차의 가장 큰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최악은 감가상각이 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 건물을 지으면 정액 감가라고 해서 매년 2%씩 5%씩 건물의 가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에 차를 사면 2020년에는 차값의 10%가 감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에 샀으면 1년이 지나면 그냥 9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800이 되고, 3년이 지나면 700이 되고, 5년이 지나면 거의 40-50%가 차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경제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산이 되느냐 부채가 되느냐 되게 중요한데, 자산이라는 것은 나한테 내 주머니에 돈을 갖다 주는 거를 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주택을 샀는데 집값이, 토지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이 주택은, 아파트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따라서 주택은 자산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차는 뭐 예를 들어 현금으로 샀으면 모르겠는데 카드나 대출로 사면 이자 나가죠. 그 다음 유지비용 나가죠.
그 다음에 차를 팔 때 감가가 돼서 70% 50%의 가격으로 돈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차라는 것은 부채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 경험상 저는 이제 중고차를 지인한테 2번이나 이제 차를 샀는데 믿고 사다 보니까 차에 결함이 많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차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그냥 섰어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만약 사고 났으면 돈 좀 아낄래다가 굉장히 큰 인명사고가 날 뻔한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차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사되 중고차보다는 신차를 사서 10년 15년 타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만약에 신차 살 정도의 현금이나 여력이 없으면 중고차를 사되 보증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고 또 연식도 좀 얼마 안 되고 주행거리가 좀 짧은 차, 뭐 이런 한 2년이나 3년이 안 된 차량을 잘 믿는 딜러,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면 신차보다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좀 좋은 차를 살 수가 있죠. 요즘에 손품 조금만 팔면 이게 사고가 없는 차량인지 물에 침수가 안 된 차량인지 이런 걸 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가지 체크를 했을 때 예스다 다, 그러면 이제 차를 사야 되겠죠. 예. 이제 3가지로 나눠지죠.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차를 먼저 구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를 하죠. 안 팔 수도 있지만 팔 수도 있죠. 구매를 할 때는 신차를 살 수가 있고 중고차를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차나 중고차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사는 방법은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사는 방법, 아니면 현금 아까 50, 7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드, 캐피탈사를 통해서 카드로 결제는 하지만 캐피탈, 자동차 회사의 캐피탈 회사와 연결돼 있어서 캐피탈에 대출을 받는 경우고, 이거는 고금리 대출이고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자동차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거. 요즘에는 대출로 포함되지 않는 오토론도 나왔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대출로 잡히게 됩니다. 은행 대출, 보통 오토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렌트가 있죠. 장기로 렌트하는 거. 그 다음 리스가 있죠. 렌트와 리스는 어떻게 보면 빌리는 건데 성격이 약간 달라요. 하, 허, 호 뭐 이런 거는 렌트카고,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하, 허, 호 이런 번호판이 없이 거의 자기 차량이에요. 사고가 나도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 렌트는 뭐 렌트 회사에서 다 해결을 하니까 좋은 점은 이제 비용 처리가 된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자들은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 현금 일시불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이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수수료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 할부, 캐피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할부를 하게 되면 이자를 내게 될 거고, 그 이자를 일정 부분 쉐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딜러들은 현금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 다음에 유지로 들어가면 이 유지비가 좀 큰데, 일단 사자마자 취등록세가 들어가죠. 취등록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또 1년에 한 7, 80만 원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42년생들은 차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비쌉니다. 이건 몇 년 동안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유류비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통행료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주차비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소모품비가 들어갈 거고, 뭐 등등등등. 그러다가 또 사고 나면 또 이게 문제가 커지죠. 사고 나면 보험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소모품비 또 들어가죠. 차가 또 여러 가지 또 그 감가가 더 많이 되죠. 그래서 팔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 지나면 대략 10%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해서 5년이면 보통 한 5, 60%가 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재테크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간단하게 뭐 1,000만원짜리 차를 샀다라고 가정할게요. 차를 만약 안 사면 1,000만원이 세이브 된 거죠. 일단 1,000만원이 마이너스야. 네, 마이너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 추동레스는 그렇다 한 번 내는 거니까 끝낸다 치고 자동차세, 보험료만 해도 한 100, 200 잡으면 월 20만 원이 나머지까지 해서 한 30만 원 잡아볼게요 월. 그럼 한 12달이면 360만 원이고 5년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360에 5, 6, 30, 360에 5, 6, 30, 5, 35 1800만 원이네요. 마이너스 1800만 원이 5년 동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1800이냐 2800이 일단 5년 동안 목돈이든 뭐 일시금이든 아니면 매월 이자로 나가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5년째 팔게 되면 마이너스 500만 원인 거죠. 마이너스 500이 날라간 거니까 내 자산에서. 어쨌든 숫자적으로 차이는 3,300만 원의 어떻게 보면 손실이 생기는 거다. 이런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5년 동안 3,300만 원을 내 부담을 갖고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숫자로만 따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좋아하는 차를 자꾸 물어보는 건 뭐냐면 좋아하지 않는 차는 차를 팔게 되고 차를 팔면 감가가 돼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좋아하는 차를 사게 되면 이거는 10년이고 15년이고 타기 때문에 그만큼 감가상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죠? 오래 타는데 뭐 감가가 되면 뭐 어때요? 상관이 없죠. 잠깐 타려고 너무나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것은 지금 돈을 한참 모아야 되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재테크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5년 후에 이 3,300만 원을 모아서 이 돈으로 이거의 반 1,500만 원짜리 차를 하나 사는 거는 강추하는 거죠. 오히려 아이도 없고 대중교통도 잘 돼 있으면 그냥 계속 주식을 산다거나 펀드를 산다거나 투자를 해서 돈을 모아가는 게 좋고요. 나중에 또 무인 자동차도 나오고 공유 자동차도 나오고 여러 가지 편향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진학을 나왔을 때 사회초년생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